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주 분야는 그간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그 전략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어떻게 이제 바꿔가겠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경쟁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큰 흐름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현재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50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40년 후에는 이것의 3배인 1,50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항공청 개청 1년. 우주 산업의 사령탑과 민간 기업들의 만남으로 다시금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성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런 일들을 정부가 담당하는 게 필요하고요. 올해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상업화와 민관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오르는 발사체. 과학자들이 이 순간을 더욱 주목한 건 발사체 화물선에 실려 있는 코덱스라는 특수 망원경 때문입니다. 태양 코로나 그래프라는 것은 태양 표면에 비해서 100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관측하기 위한 인공 일식 장치를 일컫습니다. 코로나 그래프는 빛이 강한 천체 주변의 흐린 물체를 일식이 아닌 평소에도 관측할 수 있는 특수한 망원경입니다. 섭씨 500만 도에 달하는 코로나 관측은 태양 연구의 난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한미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 망원경은 그간 수수께끼였던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걸로 기대를 모읍니다. 실제 태양풍이 이제 지구에서 태양 사이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좀 더 이제 잘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시간 예측 같은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해 3월엔 우주의 입체 영상 제작을 위한 차세대 망원경 스피어 X도 발사됐습니다. 이렇게 우주과학 분야에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 그 중심에 우주항공청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 타워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나사와 우주항공청은 같은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사는 195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는 작년에 설립되어서 60년 이상의 좀 차이가 있고요. 지난해 국내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이후 중장기 우주 프로젝트들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국제적 협력 또한 확대되면서 한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개청 이전에는 과기부에서 우주 업무, 산업부에서 항공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였고 인원 규모로는 약 2개 과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7개의 국 단위 조직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개발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주항공청의 주력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민간 기업과의 협력입니다. 우주 분야는 그간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제부터는 이제 민간 주도로 바꾸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청의 앞으로의 그 전략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어떻게 이제 바꿔가겠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간 우주 개발과 탐사는 사실상 몇몇 우주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안보나 체제 경쟁 등을 목적으로 정부 기관들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 성장을 주도해온 겁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우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해 경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50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40년 후에는 이것의 3배인 1,50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산업을 다 보더라도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산업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 우주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우주로테크의 오피스 공간이고요. 들어오시면 저희는 이제 개발자분들과 이제 궤도 역학에 대한 R&D를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문 대표가 우주라는 원대한 꿈을 품게 된 건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을 지켜보면서였습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때쯤이었는데 그때 발사 챙겨보려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막 시장에서 다른 상인분들이랑 같이 지켜보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이성문 대표는 우주 산업 창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많은 우주 관련 주제 중에 그가 확신을 가진 건 바로 우주 쓰레기 분야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발사체 기업들이 우후죽순 등장을 하고 서비스를 막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몇 개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0km 이하 고도에서 운용되는 초소형 위성이 연간 2,000개가 넘게 발사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방법으로 잘 폐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작은 위성들입니다. 대부분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무가 끝나고 우주 공간에 방치가 되는 그렇게 버려지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 회사는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원되는 게 역추진 기술입니다. 위성 운용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폐기 장치가 바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위성이 양옆에 동일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 추력을 분사해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인공위성의 궤도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점차 대기의 영향이 커지면서 서서히 폐기가 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우주 쓰레기 규제가 본격화되는 등 이 분야는 성장 가능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 놓고 본인들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체들을 발사했을 때 그것들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주 공간을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한 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이 회사처럼 도전적이고 전도 유망한 우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나로호의 발사 성공을 지켜보며 자란 이른바 나로호 키즈들이 다양한 새싹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우주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스페이스 마피아라는 우주 창업가 모임도 만들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령대는 뭐 30대 내외로 비슷비슷합니다. 다들 이제 우주 덕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주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보이는 그런 모임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청도 민간의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성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출연연을 통해서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엔진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위성 탑재체 시험 검증을 지원하거나 심우주 탐사를 기획하는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런 일들을 정부가 담당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의 포문을 여는 건 역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3차 발사 이후 누리호는 1년여의 공백을 깨고 올해 11월에 또 한 번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현재는 단조립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조립은 그야말로 누리호가 1, 2, 3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단별로 조립을 진행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1, 2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업무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8월쯤에 단 조립을 완료하고 이후에 1, 2, 3단을 각각 연결해 전체 발사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전체 조립체가 조립이 되면은 발사 하루 전날 발사체를 발사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게 되면은 발사체를 발사대에 장착을 하고 수직으로 기립을 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발사체에 추진제를 충전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발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3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 4차 발사는 항우연과 민간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작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차 발사까지는 누리호를 사실 정부 주도의 업무로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발사부터는 누리호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항우연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구분을 만약에 해보자고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에 대한 제작과 시험 평가 업무를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발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항우연이 주관을 하는 것으로 업무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주관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1월 4차 발사를 시작으로 누리호 기술을 이어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협업 과정에서 의견 조율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을 서로 간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 항우연 그리고 감독기관인 우주항공청까지 잘 인지하고 있고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4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에도 함께 나서게 되는데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국내 발사체 생태계를 뉴스페이스로 전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기술 이전은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위성 발사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듯이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낮은 발사 비용 그리고 저궤도 위성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이런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고민도 있습니다. 그간의 누리호가 우리 힘으로 만든 발사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업용 발사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과제를 마주한 건데요. 이런 이유로 주목받는 게 바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우주선을 싣고 대지를 박차고 오른 로켓. 발사 약 3분 뒤 초대형 로켓 슈퍼 헤비가 상단 우주선과 분리돼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약 7분 후 다시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와 로봇 팔에 안착하자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재사용 발사체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이자 발사체 분야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통합니다. 기존의 발사체는 사실 이제 저희가 소모성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사를 함으로써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1단, 2단, 3단
그리고 뭐 페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할 수 없고 바다에 떨어뜨림으로써 그냥 한 번 발사를 하면은 그냥 그 발사체들을 다 소진하고 더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발사체를 이제 소모성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사용 발사체는 그거와 달리 그 발사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원하는 위치에 복귀시켜 가지고 그 발사체 혹은 그 단을 간단한 어떤 그 리퍼비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다음 발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발사체를 저희가 재사용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재사용 발사체의 역할이 큰데요. 한 번 쏘아올린 발사체를 다시 회수해서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선진국들 또한 재사용 기술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분 재사용 발사체를 넘어서 완전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재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발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앞으로 전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재사용 발사체가 주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주항공청도 올해 2월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주 수송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 발사체와 궤도 수송선과 같은 신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여 우주경제 창출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를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성 있는 발사 기술의 상용화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차세대 발사체는 일회용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이러한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 자체를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우주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것도 이제 막 움트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우주항공청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주 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강수 대표의 벤처 캐피털사는 운용 자산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저희 회사는 벤처 캐피탈 회사하고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산업은 그때 시대가 지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AI나 소프트웨어, 로봇 이런 분야도 투자하고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데서도 투자를 합니다. 여전히 그 분야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우주항공 분야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부터 산업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게 됐고, 유년 시절의 꿈이 우주 비행사였다는 그는 지금도 우주 관련 학회에 쫓아다닐 정도로 열정이 남다른데요. 우주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우주는 1400년대 말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인류는 거의 다 모든 영역을 이제 탐험을 하고 답사를 하고 했는데, 아직 미답의 영역은 우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주를 탐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돼서 우주 분야는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주된 분야가 되기도 했죠. 이 회사는 2018년 초소형 위성 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지금껏 10여 곳의 민간 우주 기업에 투자해왔는데요. 투자한 회사 중 일부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은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나요? 있습니다. 그럼요. 있죠.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출발이 좀 늦은 편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7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중에 한 곳인 거고요.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은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크게 시차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주항공청이 운영하는 120억 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우주 분야 모태 펀드인 뉴스페이스 펀드는 민간 우주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자금을 움직이는 벤처 투자사가 손을 맞잡고 기술은 가졌지만 투자 유치가 힘든 우주 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우주 산업은 개발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을 어느 기간에는 또 회수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주 산업은 그러한 그 장기 회임 기간의 특성상 투자 자금 유치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된 것이 뉴스페이스 펀드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우주 기업들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23년도부터 뉴스페이스 펀드를 기획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강수 대표의 벤처캐피털사는 뉴스페이스 펀드를 통해 유망한 우주 항공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 중인데요. 그중 5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A사는 난삭제인 실리콘 카바이드로 3D 프린팅을 하는 새싹 기업입니다. A사는 이 기술로 인공위성 카메라 반사 거울 같은 우주 분야 핵심 부품을 개발 중입니다. 펀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마중물 성격의 펀드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또 관련 전문 인력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우주 산업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 확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법과 제도도 정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민간 위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부산의 북항이고요. 여기는 이제 후지산입니다. 일본의 일본이네요. 후지산. 그다음에 여기는 백두산이고요. 백두산 천지가 저렇게 생겼구나. 네. 엄청 자세하네요. 맞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 회사의 위성인 옵저버 1A호가 고도 525km에서 찍어보낸 겁니다. 500km면은 지구 밖에서 촬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구 밖인데 보통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400km 정도, 300에서 400km 정도에 있고요. 그 위에부터 500km부터 한 1000km까지를 이제 저희가 저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위성들이고 특히 이제 이런 저희 위성과 같이 광학 관측을 하는 위성들은 대부분 500km 근방에 있습니다. 옵저버 1A 위성이 발사에 성공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당시 25kg급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개발부터 발사까지 전 단계를 오직 자체 기술과 인력으로 수행해낸 건 이 회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위성을 3년 정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3년 정도 어떤 결과물에 대한 첫 이제 성공 여부였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엄청 많이 흥분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당시에 물론 이제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지만 그렇게 환호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을 교신을 하고 있었고 위성의 초기 상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들 다 확인하고 나서 직원들과 이제 기쁨을 나눴었습니다. 옵저버 1A는 가로 세로가 각각 20cm, 높이는 40cm로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에 불과하지만 해상도는 탁월합니다. 이정규 이사에 의하면 너비 1.5m 이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회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해상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엄청 좋은 화질의 위성들은 위성이 사실 크면 클수록 카메라의 이제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런 초소형 위성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교육적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산업계에서도 사용할 만한 수준의 영상에 도달을 했다. 이처럼 인공위성이 소형화되고 성능은 높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위성 개발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위성 발사가 늘어나고 지구를 관측한 영상의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위성 데이터로 재난재해를 분석해 피해를 줄이거나 농산물 작황을 관찰해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산불이라든지 그다음 산불에 대한 면적들의 피해 면적들을 이제 위성 영상으로도 충분히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요. 로스앤젤레스에 그 팰리세이드 지역에 산불이 났었을 때 피해도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성의 가장 특장점은 넓은 면적을 동시에 촬영을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안보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위성 관측 데이터 시장이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민간 기업이나 산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성 영상들이 그 국가적인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어떤 분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산림이라든지 국토관리 또는 이제 농림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성 정보의 어떤 상업적 가치를 저희도 이제 적시에 인식을 하고 시장을 확충시키기 위한 지금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위성정보법 제정과 유관협회 설립 등을 추진 중인데 그렇게 법과 제도의 정비로 민간의 위성정보 시장 진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미 작년 5월에 항우 우주청이 이제 개소가 되면서 사실 민간의 목소리를 이미 많이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런 우주청과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이제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더 저희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지난 1년. 우리에게 멀고 막연한 꿈이었던 우주가 이제 우리 곁에 현실화된 경제 영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으로 불려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오랜 인내와 지속적 투자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세 번째 기적 또한 다다를 수 있는 목표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하늘 위 거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